네, 안녕하세요.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입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집안일로 인해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조금씩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매매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확인해야만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매매를 진행하게 됐을 때는 초보자분들에게 21선, 일봉에서 21선 아래쪽에 위치한 그런 종목은 매매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고점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이 하락 지점에서 이 21선을 지지를 해주고 주가가 재상승을 해주는 지지대의 형성을 해줄 것인지, 또는 지켜주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흘러버리면서 역별 상태가 되는, 그리고 지속적인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어떠한 1분봉, 3분봉, 5분봉 매매를 진행하실 때 21선 위쪽에서 주가가 당일 힘을 받는, 조금 주목받는 날에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물론 돌파 매매, 그리고 눌림목 매매에서도 당일에 등락률이 조금은 발생해주는,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조금 주목받고 매수세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점에서 매매를 진행하셔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입니다. 자, 3분봉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일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위쪽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계속 이런 형태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22평을 확실하게 이탈을 했고요. 아래쪽에서의 거래량 부분이 꽤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형태가 보여지면서, 그리고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는 박스권의 형성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이 빨간색 22평을 다시 지지를 해주면서 오늘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눌려있다가, 이 눌려있는 모습이지만 박스권을 형성해 준 뒤에, 그리고 주가가 오늘 주목받으면서 상승을 해주는 시점이라, 초반 시점은 내가 조금 놓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시 1차 정저가 이후에 꾸준히 흐름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또한 가격 이평이죠. 자, 보통 제가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3분봉 매매를 진행하실 때 특정한 라인을 꼭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분봉상의 5이평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시점에서부터 내가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잡기 시작을 한다면 이 가격대, 이미 피봇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고, 그리고 1차 정저가에 도달을 해 주었고, 그리고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 22평에 대한 지지와 함께 상승이 나오는 당일 주목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포지션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그널들이 나오긴 했지만 지켜주고 나서 거래량이 증가해주는, 그리고 5이평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꾸준히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에서 어떤 힘을 발휘해 줄 때라는 기준점들이 중요한데요. 분봉에서의 시그널만 보거나, 그리고 분봉에서의 2평, 피봇만 보거나,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봉상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종목이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미리 확인해 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국제약품입니다. 이 또한 주가의 상승,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이렇게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대부분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입되면서 양봉의 형태로 만들어진 기준봉, 그러면 박스권의 형성을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돌파가 나오는 시점쯤에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자, 이 종목을 보시면 기준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라인은 없을 겁니다. 고점에서 떨어졌고 22평을 이탈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무언가 하나 약간의 거래량이 포함되면서 긴 윗꼬리가 발생한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도 동일하게 물량에 대한 소화라든지 앞쪽 물량에 대한 확인,
이런 형태에서 매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매집이 일어나는 가격대들은 저점을 찍고 고점까지 찍어준 형태에서 밀렸기 때문에 물량을 확실하게 소화해주는 가격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들의 물량을 소화해주는 모습에서 주목받는 형태를 조금 더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주목을 받는다라는 의미 자체는 당일 거래량, 늘어나는 거래량과 장대 양봉의 모습입니다. 4,700원대이기 때문에 이 4,700원대를 돌파해주는 시점을 무조건 노리는 것은 이렇게 짧게 스캘핑이라든지 초단타의 형태로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고, 이 또한 당일 상승분의 이등분선이죠. 이탈하지 않으면서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되다가 다시 5위평을 타는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앞쪽에서의 지지와 저항의 형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주가가 상승과 반등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또는 이 부분이 조금 힘들다, 어떻게 지지와 저항의 형태들을 내가 일일이 다 찾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앞쪽에 있는 여기 매물대 부근에서부터 물량이 조금 더 출회하면서 매도 물량 출회로 주가가 밀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를 지속적으로 뚫어주려고 노력을 한다면 다시 라인을 타고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매물대 부근에서부터 거래량이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자, 당일 돈이 들어온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캔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5위평을 이탈했다고 무조건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당일 돈이 들어온 라인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큰 거래량으로 물량이 빠지지 않을 때 돈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반등을 보여주거나, 오늘은 적정 가격쯤에서 조정을 보여주고 내일 다시 한 번 더 위쪽을 돌파하려는 모습, 또는 물량을 꾸준히 매집을 해주면서 조정을 보인 후에 상승 또는 하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일봉상에서 또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차트를 볼 때는 어떤 구간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구간쯤에서 내가 매수 진입을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매도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는 게 좋고요. 당일 분명히 주도를 받는, 주목받는 그런 형태의 그런 흐름들이 보일 때 내가 대응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매수와 동시에 어떤 흐름, 단기적인 흐름만 보면서 매수와 매도를 선택할 게 아니라 미래 흐름, 그리고 오늘 보여주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주가의 위치 등을 계속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해 주시는 게 매매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내가 좀 더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SBS 콘텐츠 허브입니다. 이 또한 이렇게 기준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피봇 돌파, 그리고 22평에 대한 지지와 함께 상승을 보여주는 오늘 주목을 받았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간격,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줄었다가 급등을 해주는, 그리고 분봉상에서도 1분봉이지만 3분봉의 형태에서도 시그널이 확실하게 들어오면서 1차 정저가의 도달, 그리고 밀리지 않고 주가가 5위평을 타면서 계속 상승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셨다면 조금 더 쉽게 매매를 하실 텐데요. 자, 무조건 시그널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피벗을 돌파해줬다 라는 것에 의해서만 매매를 진행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무조건 상승을 해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당일 돈이 들어온,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해준 그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지켜주는 모습들이 보일 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매매를 하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매물대 차트를 제가 대부분 설정을 하는 이유가 물론 일봉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매물대 차트를 설정한 이유는 내가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인하지 못할 때, 차트상에서 어떤 것이 지지고 어떤 것이 저항이고 어떤 라인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일까 판단하지 못할 때 이렇게 매물대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어느 가격대에 물량이 모여 있구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SBS 콘텐츠 허브 같은 경우는 여기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많은 매물들을 밟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당연히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상승을 해주는 힘이 크다라는 의미고, 아래쪽에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지금 단기간에 상승을 해주는 5위평이 무너지지 않는 3분봉상에서 이런 흐름에서는 굳이 매도를 통해서 무조건 빠져나오는 물량들보다는 중간에 매도를 처리하고 다시 물량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리고 당일 주목받는 일봉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매매를 해야 될지 전혀 판단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날은 수익이지만 어떤 날은 손실을 보면서 결국은 후회하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정확하게 방향성을 알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본을 이해하고 기본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만의 기준,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수익 매매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